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경희 전도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정말 밤새도록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때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오고 경찰에서도 이제 또 젊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네. 근데 지금 종합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약간 풍토병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음식을 네. 그런데 드셨다든가. 가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배탈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같은 데서도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슨 생선이 그렇죠. 상했다 그래도 네. 탈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네. 다른 분도 같이 가셨는데 같이 드셨을 거고. 그렇죠. 음식도, 네.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고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건데 네. 네. 그 남편분이 평소에 아주 자상한 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남편이셨어요? 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이제 만나셨어요? 만났거든요. 네, 어떤 동아리였죠?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교끼리 이렇게 학교 동아리. 네. 동아리였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는 그냥 동아리 가던 이제 친구였었다가 네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자상하게 좀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어요. 네, 성격이 굉장히 좀 자상하신 편이죠. 네. 정말 너무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준비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당하신 거라서 사실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았는데요.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까지 시간이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짤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한번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드린 적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느 열흘도 아니었어요. 열흘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은 어탑시하고 이래서 장례를 금방 못 해요. 홀드하거든요. 조사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근데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근데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깰까봐 그냥 살짝 일어나가지고 리빙룸에서 같이 잤었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가 문장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터지고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정도의 친구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가만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성령님의 어떤 터치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느껴지셨어요? 글쎄, 제가 이 얘기를 나눈 사람은 한 두세 명도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래됐긴 했지만,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평화스러운 그런 기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가, 땅에
카우치에 앉아 있는데 내가 네. 이렇게 몸에 뭔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약간 들리는 느낌? 들리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참 그런 느낌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막 그렇게 찢어질 것 같고 아프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밤에 친구는 저기서 자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다시 기운이 없어서 막 기어오다시피 하고 다시 친구 옆에 누웠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마음이 그냥 많이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그리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네. 네.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원망이라고 그럴까요? 또 막 정말 그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 같은 것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예. 네. 그 하나님이 참 열흘 만에 거예요. 빨리 저기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빨리 급하게 응답을 아주 빨리 응답을 해주신 것 해주셔가지고.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냈으니까. 네. 근데 지금도 그 시간에 그 새벽에 그 어두울 때 그때 그 느낌과 그런 것이 거의 지금도 무슨 이렇게 그대로 사진같이 네. 저한테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 생생하게. 생생하게. 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이외에 이제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에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라든가 또 뭐 또 남편의 어떤 빈자리 뭐 이런 네. 것은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그 느꼈었던 그런 고통하고는 조금 다른 거였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로 들어가서 홀로서기를 이제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부부가 이렇게 이제 뭐 어디 길을 걸어가거나 뭐, 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젊은 분들이 뭐 부부가 같이 다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아주 노인들 있잖아요. 네.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이렇게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네. 그러잖아요. 손을 잡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네. 걸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 슬픈 마음이 생기면서 네. 어떤 내 미래를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저거는 내가 다시 나한테서 있을 수 없는 거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딱 공감이 되네요. 예.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단계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런 단계가 있죠. 예. 그 본래 뭐 사별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혼이라든가 그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익숙한 네. 것을 네. 상실했을 네. 때는 네. 그 단계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그 어떤 처음에는 뭐 부정하고 그렇죠. 예, 부정하고 또 분노하고 네. 네. 예. 그리고 뭐 자포자기하게 네. 되다가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네. 예. 네.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예. 갔다 왔다 된 것 같았는데 다시 네, 가고. 또 오고 돌아가고. 갔다 왔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실에 대해서 그 건강한 상실이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상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또 그 당시에 제가 또 그 어떤 심리학 공부를 또 했기 때문에 네. 이 건강한 그 상실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슬퍼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그냥 정말 슬프면은 막 슬퍼하고. 울고, 네. 막 울고. 그 이제 억누르는 거는 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발산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도 애들한테도 좀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가 뭐 그런 건 누르지 않고 그리프 프로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좀 제대로 좀 하려고 그걸 뭐죠? 자가 진단도 아니고 자가 처치. 배웠던 것도 있으니까 예, 그 네. 상황에 내가 네. 내가 실습을 이런 하셨겠어요. 상황이 있구나. 네, 예. 네. 그래서 그 상실 수업이라고 책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 책은 맞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 내가 그걸 그대로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고 체험에서 나오는구나. 네. 네. 네, 그런 걸 정말 느꼈죠. 네. 근데 예. 그런 책도 또 많이 보면서 스스로 네. 스스로 좀 자가 치유를 진단도 좀 하려고. 하시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어요? 딸이 고등학생이고요. 아들이 대학생이었었죠.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때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애들이 그런 부재를 애들도 충격이 있었을 텐데 그걸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들한테 그 특별하게 막 네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 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안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네. 우리 그 아이들 외삼촌 되시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은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네가 이 집의 기둥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네.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열심히 너는 이 가정을 아버지 대신해서 책임져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막 그 얘기 듣고서 완전히 뭐 그냥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너무 부담이 드는 거예요. 애한테 네. 그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안 네, 그래도 네. 뭔가 나름대로 네, 힘든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그리워하긴 하지만은 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 그런 게 없도록 우리 그냥 가족끼리 서로 더 가까워지도록 하자 뭐 그런 네, 했죠. 예, 네. 편안하게 해주셨네요. 네, 그래도 그 애들 하나하나는 지나와서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죠. 그게 또 그런 말씀이 그 외삼촌 말씀 같은 게 사실 한국 같으면 너무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그렇죠. 여기서 또 자란 애들한테는 그게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아버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장남이, 아들이, 그렇죠, 장남이. 네,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실 뭐 한국이라서 그런 게 뭐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받는 아이들은 그 부담이 엄청 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맞아요. 아이들하고 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좀 강요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예. 자, 전도사님 지금 상담사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지 또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게.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분노의 얼굴로. 아유, 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근데 조금 더 네.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의 마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네, 이렇게 막 읽고, 네, 예, 관심이 있고. 관심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슬픔 뭐 이런 것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더 알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용기가 없어서 망설였는데 또 주위에 계시는 뭐 목사님 또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네 격려도 격려도 해주시고 해보고 또, 네 하고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사람을 좀 마음을 좀 더 알아보자 뭐 이런 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큰 어떤 포부라든가 뭐 네. 꿈을 갖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런 네. 단순한 그 호기심과 관심. 네. 네. 그게 그 어떤 어떤 고통을 잊거나 이럴 때도 공부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네. 네. 도움이 되죠.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겪은 그 고통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모든 경험이라든가 또 상실이라든가 뭐 어떤 것도 누구든지 그게 다 사역에 결국은 비료가 돼서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만약에 그 한부모의 경우는 아무래도 또 비슷한 어떤 상실을 겪은 사람이기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아까 서두에 잠깐 소개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생의 회오리바람이라는 이혼자 회복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어떻게 이 강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요? 네, 그 이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심리적인 어떤 상실감, 분노, 또 가정에 특히 어린아이가 있다면은 네. 또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겪는 그런 아픔이 너무 크고 그렇죠. 예. 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뭐 이것이 이혼을 한다는 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어떤 그 상처를 입거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서 나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어린아이가 있는 그 가정에 대한 참 관심이 더 많은데 예. 네, 그 조금이라도 글쎄요. 뭐 정말 한두 분이라도 혹시 좀 더 격려받고 또 좀 더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셨네요. 참 이혼이 요새는 뭐 정말 너무 어떤 특별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이혼율이 그렇죠.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네.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네. 굉장히 이혼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 이혼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글쎄 결혼한 그 커플의 뭐 절반 정도 아, 그 그렇게 얘기를 정도나요? 하잖아요. 네. 네. 와, 그게 어느 나라, 뭐, 한국이 그런 한국이 정도로. 그런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요? 예. 거의 절반이라니요. 네. 굉장히 정말 높으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두 쌍이 두 쌍 중에서 한 쌍이 한 쌍. 네, 네. 이혼하는 네. 셈이다. 네. 그럼 뭐 주로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어떤 두 사람 사이 어떤 성격적인 문제, 어떤 갈등 관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친인척 있죠. 네, 뭐 네. 시어머니, 네, 한국은 더 그렇죠. 네, 네. 예. 맞아요. 또 관계 미국 문제. 그렇죠. 미국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도 또 친인척 그런 네. 관계, 갈등이 네, 생기고. 그런 그렇죠. 관계가 예. 아주 심한 경우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 갑자기 상황이 뭐 바뀌셔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접으신다거나 뭐 실직을 오래 뭐 하셨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또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가 너무 네, 심한데 네. 부부가 어떤 그런 문제에서 서로 이렇게 좀 합심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얼마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좀 들여다 보면은 정말 남의 어떤 그 가정사를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 참 무거운 마음이 이제 들고요. 네. 그렇겠네요. 그 이혼한 가정이 직면하게 되는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그 경제적인 그 상황이 네.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 제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자분의 경우에 되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차일드 케어 말을. 네, 아이들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양육비를 받든가 안 받든 간에 아무래도 그 두 인컴이 있다가 한 혼자 해야 인컴이 되니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 네.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그 뭐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비즈니스로 네.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쉽지 않죠. 주로 네. 그 생계에 주로 담당하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변화, 네, 어려움 아마 그게 제일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이외에 그 당사자,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그 당사자 남편과 부부 그 두 당사자만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뭐 맞아요. 예를 아이들도 들면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이들도 또 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 결혼한 사이에서 친구가 형성되는데 그렇죠. 이혼을 하게 맞아요. 되면은 그 친구 관계라든가 그렇겠네요. 사회적인 어떤 그 연결 네.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좀 그렇겠네요. 나눠지게 네, 되고. 나눠지게 되는 네. 거예요. 아니면 단절되거나. 그렇죠. 단절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그 사람을 주로 남편 위주로 많이 사귀거나 뭐 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관계가 다 끊어지겠네요. 그렇죠. 관계가 좀 네.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또 위축되고. 네,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자, 이혼의 경험을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그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 이혼을 이제 뭐 두 분이 쿨하게 뭐 헤어집시다. 헤어집시다 네, 해서 네. 뭐 그렇게 하는 분이 글쎄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상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별이나 마찬가지로 그 감정적으로 정말 분노 많이 하시고,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분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사별 같은 경우라면은, 뭐, 무슨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추럭에 그 벽돌을 가득 싣고, 그걸 한꺼번에 그 추럭의 그 뒤에 이렇게 그 벽돌을 네. 싣고, 그거를 이렇게 확 쏟으면은, 네. 머리에 쏟으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러면 그렇죠. 이혼은 계속해서 쏟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혼하고 나서도 또 그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하고 만나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전 배우자의 또 새로 또 가정을 가졌다든가. 새로운 배우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타격을 계속 받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한국 분들을 보면은 딱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원수가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으시죠. 근데 정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노 같은 거 다시 이제 또 예. 또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또 괜찮아졌다가 네, 또 원망했다가 받아들이겠다가 이게 뭐 좀 그렇죠. 업앤다운이 그렇죠. 계속 생기는. 그게 그래서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롤러코스터죠. 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별이라면 크게 이렇게 네, 그 충격을 충격을 받고 받고 또, 점점 내려간다는데 네. 이혼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또 봐야 되고 상대를 봐야 네. 되고 그러네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이들 사이에서 또 그 듣는 뭐 어떤 네. 얘기 또 아이들의 어떤 그 뭐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롤러코스터라는 네. 그 표현이 네.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네요. 또 더구나 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신앙적으로도 그 이혼에 대해서 좀 어떤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감정적으로. 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네, 그 굉장히 그 간단한 그런 답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어떤 그 성격 그 어떤 신앙 뭐 성경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거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당했다 그럴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버림을 받았다거나 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죄책감을 매여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지금에 더 집중하고 또 지나간 부분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내가 다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면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묵상하고 숙고하지만 그 과거에 묶여 있지 않는 어떤 그 앞으로 그 더 그 나아가는 삶, 또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또 더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잠시 김경희 전도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서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3초 내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네모네모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네모네모다. 낙지 쫄면. 우와, 맛있겠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사별 후에 그 남편과의 추억 중에 네모네모가 제일 생각나곤 한다. 너무 많은데요. 제일이라고 하면은 그 플로리다의 네. 바하마 섬에 예. 그 유람선이라고 그러나요? 이러면서 크루즈. 크루즈. 네. 네. 그게 제일 생각나네요. 같이 가셨던 기억이.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네모네모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엄마. 귀찮게 하지 않는 엄마. 예, 귀찮게 하지 않는 엄마?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한부모 사역 팀의 팀원들이 제일 고마울 때는 네모네모 할 때다. 자기 그 집에서 자녀들이나 또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막 하나님 말씀 막 붙들면서 그것을 막 극복하고 그것도 넘어가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을 막 도우려고 또 하고 하는 거. 네, 그럴 때죠.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들은 어렵다는데 나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것이 네모네모다.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거요. 예.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정리정돈? 그렇겠네요. 맞아요. 예. 우리 첫 번째 질문 들었던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다. 네. 이거 언제 보신 거예요? 대학교 때 봤죠. 그때요. 네. 근데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죠. 네.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때 그 비비안 리를 닮아서 뭐 어떻게 좀 따라 해보고 그러셨나요? 네, 그것보다 그 장면 중에서 그 어떤 한 장면이 네.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그게 제가 좀 많이 써먹거든요. 네, 나한테. 네. 비비안이가 그 남편이죠. 남편하고 여러 가지 막 그 문제가 막 있고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거의 네. 끝장면에 갔을 때였는데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고민을 하다가 비비안이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면서도 또 그 뭐랄까 그 성격이 이렇게 막 좀 강하죠. 하고 그런 예.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예. 막 불같이 화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이 고민을 다시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살면서도 어떤 때 우리가 고민을 하면은 뭐 제가 그렇게 막 고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네. 좀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랬을 때 저 이제 그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생각하지 뭐. 예. 이게 정말 아까 그 정리정돈 잘하지만 엉뚱한 면이 있는 그러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또 매력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영화가 한국에서는 자막으로 봤잖아요. 네. 네.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영어를 막 배우려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자막 없이 이제 들으면서 네. 대화의 내용이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지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한 몇 번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자, 내가 제일 잘하는 요리는 낙지쫄면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쫄면을 하는 거는 별로 안 드셔보셨죠? 저는 낙지 소면 뭐 이런 소면이지 쫄면 맞아요. 예. 그렇죠. 이거의 가장 그 어떤 비법이 될 수 있는 엑기스. 예. 네. 하나 가르쳐드리면 말렸어요. 안 되죠. 저 듣고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네? 제가 그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해서 저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그 그룹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쭉 만나서 한 20년 동안 만난 5커플 있거든요. 네. 10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하즈분이 없으니까 이제 9명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음식 좋아하는 그 몇 친구가 열심히 그거를 배우겠다고 낙지쫄면 바로 옆에서 네. 쿡할 때 바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네. 근데 그 맛을 못 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결론은 안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못한다. 네. 아니, 낙지로 하는 요리는 보통 센 불에 빨리 볶아야 되는 거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리고 소면 대신에 그냥 쫄면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쫄면 때려놓고 그냥 센 불에 빨리 볶으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순서가 음식이라는 게 불 조절하고 순서가 네. 있잖아요. 뭐를 먼저 넣고 뭘 맞아요. 나중에 넣고 예, 하는 그게 거. 중요하대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뀌면은 네. 이거는 좀 낙지가 질기게 되거나 네. 아니면 그 낙지 약간 그 생선 그런 맛의 풍미 네. 같은 거가 그 매운 양념하고 달라지나요? 이렇게 어울려져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어떨 안 수도 어울리고 있죠. 쫄면 이렇게 착 그 맛이 이렇게 네. 그 앉는 게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비밀을 하는 건 아니고 꼭 네. 먹고 싶으시고 그러면은 옆에서 참관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말로 가르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요리가 한번. 이렇게 지금 넣는데 순서가 네, 있다는 순서가 건 아주 저는 필요해요. 몰라요. 제가 예. 자취를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예. 제 요리의 특징은 모든 걸 한 번에 동시에 때려놓고 한 번에 그래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맞아요. 지금 그거 저 진짜 들으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격하게 공감했잖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사별후 남편과의 추억 중에 같이 플로리다의 바하마 섬에 크루즈 가셨을 때가 제일 생각나곤 한다. 근데 뭐 몇 살 때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꽤 오래됐죠. 네. 남편 한 30대? 40대? 30대 후반이죠. 네. 네. 30대 후반에 갔었어요. 두 분이서만? 아니요, 아이들도. 아이들하고. 네. 아이들도 갔죠. 그때 디즈니
레드보트라고 그래서 디즈니 캐릭터가 그 선상에 같이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쪽에서 하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얼란도에 디즈니 네. 월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디즈니 월드에 가서 거기서 이제 크루즈를 타는 다시 거예요. 예 크루즈를 타는데 그 레드보트가 이제 디즈니 월드에서 운영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네. 그 안에 그 디즈니 캐릭터들, 캐릭터들이 이제 같이 타고 미키 네. 마우스 네, 나오고. 그렇죠. 애들이 그 좋아했겠네요. 애들이 안 너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엄마 아빠가 애들 너무 때문에- 좋아서 아니 애들 때문에 타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애들을 위해서 탔는데 나 네.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네.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그 앨범을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애들이 네, 크니까 네. 어렸을 때 사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정리하는 과정에서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디즈니 캐릭터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어머. 왜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